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현재 가격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적중률 최고 익명 분석가가 비트코인이 내년 8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크립토 글로브에 따르게 되면 세계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4chan에서 지난 2년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정확히 예측해 유명세를 탄 익명의 분석가가 오는 2020년 11월 비트코인이 8만 7천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는 앞서 2018년 12월 비트코인이 3,200달러까지 하락하여서 2019년 4월 5,300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7월 들어서 비트코인이 9,2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네, 그는 6일 4chan에서 오는 10월 비트코인은 1만 6천 달러를 기록한 후에 2020년 2만 9천 달러까지 상승, 11월에는 8만 7천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는 이날 차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는데, 암호화폐 미디어 노드 트러스트는 앞서 해당 분석가의 모델에 대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사이클이 2배로 확대된다는 반복적인 흐름과 연관이 있어 보인다며, 이 패턴은 2013년부터 유효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가격 예측에 관한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항상 가격 예측은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네, 이 분이 정말 누구인지, 네,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데, 과연, 네, 여태까지 가격이 적중을 했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커뮤니티를 보게 되면은 정말 네, 이런 기사에 선동을 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까지 8만 달러 돌파한다고 그러면 반스까지 다 팔아서 네, 지금 몰빵을 해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항상 네, 가격 예측 기사 그리고 이렇게 가격 예측을 좀 선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커뮤니티에 보면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본인이 직접 공부를 해서 네, 본인만의 투자 신념을 이렇게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2019년 비트코인 호재에 비해서 알트코인 모멘텀이 부족하다. 네,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겸 미디어 해시가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 메사리의 온체인 FX 대시보드 데이터를 인용해서 네, 최근 비트코인 시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114개의 알트코인들이 역대 최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을 했다면서 2017년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폭으로 급등하던 알트코인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 롱해씨는 이는 2019년에 글로벌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비트코인의 필요성 검증을 진행하는 등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될 만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이어서 피델리티는 곧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고, TD 아메리트레이드는 비트코인 트레이딩 플랫폼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스퀘어는 자체 어플리케이션 캐시 앱을 통해 비트코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나타내면 알트코인 역시 이에 편승하여서 상승 곡선을 그려왔지만 이번 상승장에선 다른 양상을 보였다며 아래와 같이 주요 원인을 분석을 했는데, 네, 총 세 가지로 이렇게 원인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시장 전반에 비트코인보단 블록체인보단 비트코인이라는 인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메이저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매입을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번 상승장에서 지난 2017년 ICO 붐 같은 알트코인 시즌을 도래하게 할 만한 이슈가 없었고, 네, 세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대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라는 게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네요. 네, 참 안타깝죠. 이제 ICO가 점점 이렇게 사기성 프로젝트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다 보니까 ICO는 사기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진 것 같아서 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네, OKEX가 이제 리더보드 트레이더 평균 롱과 숏 포지션 보유 비율 현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6일 오전 9시 기준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죠. OKEX의 비트코인 선물 분기물 리더보드 트레이더들의 평균 비트코인 롱 포지션 보유 비율은 15.54%, 평균 BTC 네, 숏 포지션 보유 비율은 20.94%라고 하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네,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비트코인이 네, 상승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에 많이 네, 이렇게 무게가 실리고 있고, 이더리움은 롱 포지션이 18.8% 그리고 숏이 17.16%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네, 약 반등하여 3% 정도 상승한 13 안에 1330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4만원,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한 4% 정도, 네, 새벽간에는 5% 정도 급등을 하다가 지금 소폭 하락하여서 464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네,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을 때 어제 새벽에 지금 리플 XRP가 5% 정도 급등을 했었는데,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신빙성 있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리플이 5%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한 블로그 게시물을 작성을 했는데요. 네, 그럼 과연 무슨 내용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니그램과의 최근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리플 XRP는 거의 머니그램 파트너십 그냥 저리 가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하면서 무시한 듯한, 전혀 네, 이렇게 반영되지 않은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5%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추측을 했는데, 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웹사이트에서 이제 포스팅을 한 후에 이 움직임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 더 빠르고 투명해지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국경 간 지급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많은 사람들이 리플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간의 친밀한 파트너십을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금융기관이 선택하는 경우 리플의 XRP 지불 흐름에 사용하여서 해외 결제의 유동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6개 주요 지불 개발자는 이미 이 접근법에 접근을 하였다라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깝죠. 네, 지금 이제 아멕스가 공식적으로 리플의 솔루션을 쓰겠다라고 완전히 발표한 건 아니지만, XRP의 소식들,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XRP의 가격은 전혀 그런 호재를 반영하는 듯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네, 암호화폐의 진반등, 그리고 정말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불장이 찾아왔을 때, 정말 리플 XRP가 이렇게 성장할 줄 알았다, 이렇게 상승할 줄 알았다 만큼의 이런 상승률을 보여주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이 암호화폐 출시를 옹호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합류할 주디 쉘턴 내정자를 지명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보좌관이자 유럽재건은행 이사인 쉘턴은 근본 위제를 지지하고 금리 인하를 옹호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졌다고 합니다. 네, 주디 쉘턴은 암호화폐의 팬으로 보인다고까지 하는데요. 네, 2018년 이제 여름부터 카톡 연구소 페이지에 게재된 블로그 게시물에서 쉘턴은 새로운 국제통화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 계속해서 썼다고 합니다. 네, 쉘턴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라는 어떤 개념에 대한 혐오라면서 오늘을 지배하는 통화 장애를 한탄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녀는 현재의 통화 체제는 정부가 무역 보호주의를 피하기 위해 립 서비스를 하면서 국가 통화 자치를 가장하여 환율을 왜곡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쉘턴은 현재 IMF 전무이사이자 크리스틴 라가르드의 발언을 언급하고 있으며, 아마도
곧 유럽중앙은행인 ECB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라가르드는 과거의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해왔다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네, 쉘턴은 라가르드가 IMF, 암호화폐 출현을 감독하는 강력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시사했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핀테크의 기능이 진화를 쉽게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져야 한다면서 쉘턴은 금과 암호화폐가 유사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의 호소가 공동화폐를 제공하고 발행된 모든 단위에 대해 균일한 가치를 유지하는 그들의 능력이라면 우리는 개별 국가 주권을 희생하지 않고 고전적인 국제 군본 위제를 통해 이러한 동일한 자질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역사적 경험만 있으면 된다. 그녀는 내 분권형 통화들이 국가화폐에 도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통화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녀의 목표는 현재 모든 국가가 하고 있는 환율 조작을 제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결국 이제 쉘턴 장관은 미국이 근본위제로 복귀함으로써 재정 규율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암호화폐에서 달러화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의 돈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가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주디 쉘턴의 이러한 모습들, 친암호화폐적인 모습들, 현재 트럼프의 이제 주변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다가 지금 친암호화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미국에서부터 지금 미국의 규제가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해서 엄청나게 좋다고는 기사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좀 이런 미국의 규제가 참 아쉽다라는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국에서의 암호화폐 시장 횡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인민은행 관계자가 이제 리브라 중앙은행 규제가 필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6일 중국 현지 미디어 제신망에 따르게 되면 중국 인민은행 무장춘 지급 결제부서 부총괄이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는 국경 없이 자유롭게 유통되고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다. 해당 유형의 스테이블 코인의 출현과 발전은 통화 정책, 거시 경제 안정화 등 방면을 고려했을 때 중앙은행의 지원과 규제를 빼놓을 수 없다. 또한 전 세계 각국 중앙은행 및 국제 조직 규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고 하는데, 또 중국 최대 증권사 또한 리브라는 이제 뚜렷한 가치가 있는 화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중국 측에서 리브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최대 증권사인 중신증권이 최근 페이스북 코인 리브라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서 리브라는 뚜렷한 사용 가치를 가진 화폐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보고서는 비트코인과 비교해 리브라는 화폐로서의 잠재력이 더욱 크다며 리브라가 글로벌 자금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며 리브라가 일정 수준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작용을 하게 되면 글로벌 자금 흐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또 통화 정책 방면에서 리브라가 자금 흐름에 대한 영향력이 최종적으로 통화 정책 효과가 야과되면서 일정 부분 제약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리브라 프로젝트 정말 이렇게 출시한다. 그리고 백서 공개 후에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끊임없이 지금 몇 주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년 정식 런칭이 되고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기사가 조금씩 드문드문 나오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리브라 프로젝트 지금 백서만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도 이러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더리움의 개발자 저스틴 드레이크가 2년 안에 이더리움 발행량을 10배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더리움 재단의 이더리움 2.0 연구원인 저스틴 드레이크의 추정 타임라인에 따르게 되면 이더리움은 2년 내에 발행량을 10배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을 했는데, 네, 여기 주요 일정을 강조하는 타임라인이 있다면서 2020년 1월 비콘 체인 출시, 2020년 6월 이더리움 2.0 라이트 클라이언트 생산 준비 완료,
2020년 11월 포크 선택 규칙을 준수하기 위한 이더리움 1.0에서 2.0 예비 포크, 이때는 발행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2021년 3월 10배까지 발행을 줄이기 위해 이더리움 2.0 포크, 내가 예측하기 어려운 몇 가지 비기술적인 것들, 비트코인 체인 출시를 위한 200만 이더리움을 얼마나 빨리 얻을 수 있는지, 이더리움 1.0의 거버넌스 합의가 얼마나 빨리 하드포크로 움직일 수 있는지. 네, 저스틴 트레이크에 이렇게 따르게 되면 발행량은 약 10배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작업 증명 POW 체인이 폐기가 되게 되면 블록당 2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 지분에 따라서 블록당 약 0.22 이더리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했다고 하는데, 네, 또한 2021년까지 POW가 폐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스마트 계약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조각난 비트코인 체인으로 이동하는 전환 기간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풀샤딩은 2021년까지 출시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생태계가 POW가 폐기될 수 있는 지점으로 충분히 전환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몇 년이 필요할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을 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단기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 인공지능 기반 SNS 어펜 재미와 보상을 위해 혁신 기술 적극 활용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소셜 네트워크 SNS죠. 네, 사용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겠다. 많은 블록체인 기반 SNS 플랫폼이 내세우는 전략이죠. 네, SNS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당사자이자 컨텐츠 제공자인 사용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기존 SNS 플랫폼이 사용자 데이터로 막대한 고수익을 내면서도 정작 사용자에겐 그 이익을 정당하게 나눠주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록이 됐는데, 그러나 마땅한 보상을 주겠다는데도 이렇다 할 킬러 앱은 나오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SNS를 사용하는 까닭이 단순히 돈을 벌려는 데만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네, 만약 금전적 보상만을 원한다면 내 일상을 굳이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재미가 있기에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거죠. 네, 블록체인과 이제 인공지능 기술까지 혁신 기술 적극 반영된 어펜이라는 부제를 보게 되면, 네, SNS의 본질에 주목한 D앱이 있다고 합니다. 커먼 컴퓨터가 만든 SNS 플랫폼 어펜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의 네이버 D2에서 기자와 만난 김정현 커먼 컴퓨터 CEO는 어펜은 돈 벌고 쓰는 재미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돈과 무관하게 어펜을 사용하는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어펜은 인스타그램과 비슷한데요. 이미지 기반 SNS라고 합니다. 다른 점은 컨텐츠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보유한 팬코인으로 좋아하는 크리에이터에게 투자를 하고 향후 크리에이터의 수익을 지분만큼 나눠 받는다고 합니다. 네, 팬코인은 어펜 앱 내에서 사용되는 코인인데 사용자에게 보상을 준다는 컨셉트는 여타 블록체인 기반 SNS 플랫폼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러나 어펜이 내세우는 또 하나의 차별점이 바로 인공지능 AI라고 합니다. AI는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이 개발하기는 쉽지 않죠. 김정현 COO는 어펜은 이제 FAAS 방식을 활용한다면서 기능이 한번 콜 될 때마다 과금이 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도 쉽게 어펜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놓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네, 과거 IT 관리자는 직접 소프트웨어를 전산실 서버에 설치해 운영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를 온프레미스라고 하는데, 온프레미스 방식에선 IT 관리자가 서버 종류, 비즈니스에 필요한 서버의 사양 등 모든 걸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컸는데, IT 관리자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 클라우드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IT 관리자는 이제 클라우드 상에 올라와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어서 더욱더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현재 어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인공지능 봇 원이가 활동 중인데, 원이 역시 어펜이 직접 개발한 AI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구글에서 개발한 오픈소스 니마 AI를 활용했다고 하는데 원인은 사진의 예술성, 이미지 색감 등을 딥러닝으로 학습을 해서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올린 포스팅 사진을 점수화한다고 합니다. 점수에 따라 많게는 20펜 코인까지 받을 수 있는데 원인을 통해 업에는 어뷰징을 줄이고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서 나중에는 어펜의 동영상 기능이 추가될 예정이고 이때 멜리의 인공지능이 테마에 맞게 음악을 붙여주는 기능도 지원될 것이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기반의 탭뿐만 아니고 많은 사업에서도 지금 확장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죠. 2019년 하반기까지 과연 네,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그리고 암호화폐 4차 산업 분야가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초기 투자자 리샤오 라이가 6일 SNS를 통해서 블록체인 업계에 있은 지 8년차가 됐다. 나는 블록체인 관련 지식을 전파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중국 최고의 블록체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힘도 별로 안 든다. 그냥 생각날 때마다 쓰고 강의하면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블록체인 학과, 석사, 학사 이렇게 계속해서 블록체인에 관한 그리고 암호화폐에 관한 인재들을 발굴해내려고 많은 인재들을 이렇게 발굴해내려고 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곳에서 그리고 앞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더욱더 커질 거라는 게 기정사실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싱가포르 국세청이 암호화폐 상품 및 서비스 세금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싱가포르 국세청이 지난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세금 골제로 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네, 해당 초안은 교환의 매체로 사용되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GST를 부과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적용 대상을 다음과 같이 나열을 했습니다.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디지털 결제 토큰을 매도하는 행위, 두 번째로는 상품 및 서비스 결제에 디지털 결제 토큰을 사용하는 행위, 세 번째로는 디지털 결제 토큰의 양도, 구매 또는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마지막 네 번째로는 ICO를 통해 디지털 결제 토큰을 발행하는 행위라고 하네요. 네, 투자의 기자 짐 로저스가 비트코인 투자 안 한다. 암호화폐는 언젠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해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짐 로저스 홀딩스의 회장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전 세계를 뒤집을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비트코인은 언젠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반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특히 디지털 화폐 분야에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며 하지만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더라도 화폐 발행은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면서 그는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않을 거고 나는 비트코인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고 비트코인 가격은 제로에 수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짐 로저스 아마 주식이나 이렇게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인물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짐 로저스 당신 말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에 수렴되게 될지 나중에 내 말을 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실리콘밸리 유명 벤처 투자자 팀 드레이퍼가 한 메일 스카이프가 전 세계를 연결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결제와 금융 시스템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같이 비트코인으로부터 파생된 기술은 보험, 의료, 금융 등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에서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암호화폐 시스템 또한 이렇게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암호화폐 기술을 쓰고 있구나, 블록체인 기술을 쓰고 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면서 그 기술을 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어떻게 인터넷이 이렇게 구성이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기술적인 내용은 몰라도 클릭 몇 번이면 우리는 손쉽게 인터넷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전기를 끄고 키는데 스위치를 그냥 까딱까딱만 해도 딸깍딸깍만 해도 이렇게 전기를 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기가 어떻게 해서 뭐 전기 회로가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전기를 끌어와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전혀 몰라도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게 많은 이런 예측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 정말로 빠르게 우리 생활의 전반에 우리가 모르는 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이란 정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의회 차원에서 이란의 암호화폐 채굴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세헤드 자란디 이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최근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를 자금 세탁의 주요 수단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란의 암호화폐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란의 암호화폐 규제 및 정책 수립이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의회는 이란의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란 정부는 현재 중앙은행과 협력해서 암호화폐 취급 및 정책 수립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앞서 지난 1월에는 국가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을 발표를 했고 최근에는 전력 사용을 이유로 현지 채굴업체의 채굴 장비를 압수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464.81원입니다. F5번 눌러보겠습니다. 3원 하락한 461.35원인데요. 아까 대비 지금 많은 암호화폐 가격들이 다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가격 하락이 대상승장으로 가는 에너지 이런 충전 구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영상 항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